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정조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하원 상임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이 자사주 231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전날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4만 269조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19일이고 총 231억 원의 규모입니다. 남양유업은 아울러 한 주당 액면가를 기존 5천 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IFA에서 전시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신제품 출시가 실종되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전시가 반복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인공지능으로 거듭되면서 세부적인 트렌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거듭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투협에서 10월 채권 시장 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미국이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달 채권 시장 심리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진행한 10월 채권 지표를 통해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BMSI 지표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111.7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를 토대로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굵직한 경제 지표, 매크로 변수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한 발 쉬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지 오늘 다양한 전략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하면서 2,53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88포인트 하락하면서 708.1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수 자체 힘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게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고요.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는 2,53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일중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0.79%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중반 들어서 그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몇몇 테마단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긴 하지만은 지수를 이끄는 데는 부족한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이었는데요. 개인이 7,1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6,700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지수의 하방 압력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2,784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몇몇 테마단들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단들의 수급이 몰린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583억 원, 외국인은 2,18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도가 눈에 띄는 시점이고요. SK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 물량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1.63%,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4%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주 계속되는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100만 원 선 넘어서면서 황제주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약세 나타나면서 0.22%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끌면서 1.82%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와 현대차는 최근 리포트가 굉장히 좀 상반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더불어서 주가는 역시나 0.20%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 0.61%, 신한지주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전이 현재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13% 상승하면서 15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 관한 진출 기대감도 있는 시점에서 오늘장에도 강세 나타내면서 2%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빨간불 나타내면서 1.41%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휴젤도 최근에 톡신 관련한 주들의 상승을 이끌면서 오늘 시장에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도 필러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캠베아이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49%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천장 제약과 셀트리온도 역시나 1.94%, 1.04%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많이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관한 진단들, 오늘 시장에 관한 정확한 마침표, 그리고 내일 시장에 관한 정확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또 시장에 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해 주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시장을 한 줄평으로 또 정리를 해보면서 시장에 관한 진단들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의 형태는 비슷한데요. 네. 주시장에서의 현재의 모습은 벌써 연휴에 들어간 것 같은 시장의 소강 국면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완전하게 실종돼 버렸죠. 그래서 종목 간의 흐름 또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에서 특정 테마로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시장의 취약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한준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취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또 국내 증시입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살짝 기대를 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아무래도 또 거래 대금도 급감을 하고 있고 이게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연휴 앞두고 시장이 소강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최근 흐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흐름이 정체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에서의 가장 큰 흐름에서의 그 하락 요인과 정체된 요인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자산 이탈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도겠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수 대비해서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반전이 돼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완전하게 반전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락의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 반전이 나타나야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쯤 반전이 될까라는 지점을 한번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의 요인이 지금 시장의 정체된 모습에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엔캐리에 대한 부분의 가격 전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엔캐리 트레이딩의 자금 이탈 과정에서 엔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짧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162엔에서 150엔까지 내려왔다가 150엔에서 140엔을 한번 저점 찍었고요.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왔죠. 한 147엔까지 리바운딩이 나온 뒤에 최근에 140엔 초반 부근으로의 다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격, 그러니까 지금 143엔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 수준에서 안정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어제 하루 안정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지금 143엔 전후로 해서 가격을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부 반등.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단기간 내에 일주일, 한 달 내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한 2번 정도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1년여 걸쳐서 그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시장의 충격은 첫 번째 구간에서만 충격을 주고 이 이후에 캐리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 최근 흐름에 주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은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이 거의 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형태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안정화된 이후에 반등 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다시 전환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반전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장의 흐름에서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상품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위치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전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은 연휴 이후에, 명절 이후의 상황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종목 간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야. 이 흐름만 잘만 타면 일정 구간에서의 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의 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가 또 이슈나 테마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종목들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타이밍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요. 타이밍뿐만이 아니고 혹시 우리 이지영 앵커 같은 경우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모두에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쉬어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일 겁니다. 과연 사야 될까? 사야 될까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 자금이 충분하게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제가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많은 이제 소통을 이제 과거에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많이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장,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정체된 상황에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주식을 풀로 다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현금을 좀 마련할까? 방송을 보면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좀 가벼운 대응으로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손실이 한 8%, 10% 있는데 지금 일부 손절해서 현금 마련할까? 아니면 일정 구간 흐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움직인다라고들 다들 얘기하니까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버텨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맞아요. 고민이 가장 네. 크다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우리 이재영 앵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고 네. 지금 같은 장에서의 흐름이라면 그리고 계좌의 전체적인 포트가 마이너스 상황이라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발빠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대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트레이더의 관점이라면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무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정리하고 네. 발빠르게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으로의 시장 대응은요 네. 불가능입니다. 아 불가능인가요? 네. 지금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지점장으로서 여러 군데에서 지점장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여러 소통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서로 투자 고민 상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맞아요. 근데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저를 포함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손절하는 게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내 손실난 계좌의 종목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손과 발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께 힘든 장이고 어려운 장이고 고민의 연속입니다. 조언, 충언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교체 매매 전략 변화 지금 시장에서 능동적 대응들 말은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석 이후의 상황, 연휴 이후의 상황은 지금 시장보다도 틀림없이 나은 상황의 흐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그 흐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셔도 기다리는 대응으로의 시장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관망의 포지션으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주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의 여부들도 지수 상승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대표님께서 약간 힌트를 또 주셨잖아요. 네. 그래,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올라올 만한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네. 트럼프 해리스 대선 토론회 그리고 CPI 발표 뭐 이런 계기점들의 전환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휴 중간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정체되고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이러한 이벤트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벤트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호악재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정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체된 흐름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상승장의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발현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이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정체 흐름에서의 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시장이 철저하게 좀 소외받는 그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중심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이 그 가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들이 지나고 난다면 재료 소멸, 악재 소멸 또는 시장의 전환점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새롭게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CPI 지표 발표라든지 또 미 대선에 관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CPI 지표도 앞두고 있는데 CPI 지표에 관해서는 또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용 앵커 CPI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관심도가 높진 않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생겨봤죠. 주시장에서 네.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 찬찬하게 들여다보게 네. 되면 이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높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고용에 대한 데이터 맞아요. 관심도가 맞아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때마다의 상황이 조금 변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달에 발표했던 PC 2.5% 전년 동월 대비에 상승했죠.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2.9% 전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2년 9월 최고점이었던 CPI 기준으로 해서 9.1%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맞아요. 안정화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0.1이 올라가든 0.2가 올라가든 물가 상황에 대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침체와 연동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좋다 나쁘다는 시장에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서의 해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이든 물가지표이든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물가이든 고용이든 시장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줄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과대 해석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미국이 침체이다, 고용지표 악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발표되는 PMI라든가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발표되는 모든 데이터의 지표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확장 국면에서의 그 성장 가능성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의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아주 주요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데이터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 상황이 나타날 때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의 현재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되면 최근에 붙었다가 다시 벌어졌어요. 다시 벌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대 해석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발표 예정들인 데이터들은 우리가 우려로의 악재로에 포장되어져서 크게 우려로 시장의 해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호재이든 악재이든 시장에는 긍정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반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CPI 지표, 고용 지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막상 또 발표가 됐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오늘 좀 섹터 단으로 들어가 보게 돼서요. 네. 아이폰 16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변화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저희 애들도 아이폰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3년 전쯤에 저희 애들이 9월, 10월 이때쯤에 핸드폰 바꿔달라고 그래서 진짜 목돈 들여가지고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둘 다 그 아이폰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그래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바꿔달라고 할까 고민, 걱정 반이었는데 저 애가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번에 아이폰 16 나올 모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미 이제 그 인터넷 게시판들을 통해서는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성능 자체도 그렇고 아이폰 15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게 아빠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은 디자인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을 사는 경향들이 많은데 디자인 자체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아이폰은요 홀수에 사는 게 정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홀수 시리즈.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예견되었던 상황에서의 내용이었고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맞아요. 약간 크게 반응하고 있죠. 뭐 LG전력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대 해석되어져서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됐고 그리고 취약한 시장 구조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은 하락의 폭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지금보다 약화된 하락의 폭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연동되어져서 하락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LG노트기 오늘 주가가 한 맞아요. 6, 7%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 아이폰의 매출이 지대적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서의 그 흐름들이 전장 쪽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다각화하면서 한 매출 한 10% 정도가 전장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 유리기판 쪽도 사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주가 올라갔던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유리기판 내용이었고요. 지난 7월에 주가가 올라갔던 건 아이폰 기대감이었는데 오늘 주가 하락의 폭은 좀 더 이 부분이 과대하게 해석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뭐 지금 수준 가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면 아이폰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 진짜로 저희 애가 얘기했던 것처럼 15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지 네. 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아이폰 관련주들 하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대응 전략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특징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특징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불티나는 섹터가 뭐냐 물으면 당연히 드론이겠죠. 자, 이렇게 드론이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발 이슈였는데요. 일단 미국의 하원이 중국의 DJI,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드론 업체거든요. 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신제품 사용하는 거,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신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하원입니다. 상원까지 다 총괄가 돼야지 비로소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최고 이 드론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바로 DJI 드론입니다. 실제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전쟁부터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농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종도 해야 되고 농약 살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드론을 사용을 해서 정말 넓은 면적을 빠르고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규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이 따장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무려 30%입니다. 명실상부 1위의 자리를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 파이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12조 원을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농업용 드론인데 이걸 왜 굳이 제한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크게 이유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드론에 고급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농작물 데이터 수집에 나서곤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데이터에 있겠죠. 이것을 수집해서 악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농약을 살포하는데 분사 기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기능 탑재가 오히려 공격용에 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원 쪽에서 법안을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상원까지 거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 정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셀,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모조리 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한가 진입 후 지금도 현재 풀
풀리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대선 토론이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우리 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트럼프 쪽에 한번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마리화나에 대해서 연방 규제 완화하는 거 나는 지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세 이상 성인이 기분 전환용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거 합법화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발언도 그리고 또 행보도 짚어봐야겠죠. 과거에 트럼프가 임명을 했었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트럼프 행보 굉장히 이례적이고 눈여겨볼 만하죠. 참고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 합법화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 입장에서는 조금 꼬집을 수가 있겠죠. 트럼프 지금 표심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무부가 단속을 했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트럼프 행보 살펴봤을 때 젊은 여성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낙태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했거든요. 바로 보수 강경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리화나 관련주가 트럼프, 해리스 교집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모이는 가운데 일단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상승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안에서는 우리 바이오가 가장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역시나 비만 치료제인데요. 오늘은 또 개별 호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0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독일계 빅파마의 기술 수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미국의 비만 학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후보 물질 연구 결과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바로 아이폰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였죠.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은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완벽한 버전은 일러야 내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사실 실망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애플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공개 직후에 이내 2% 가깝게 급락세를 했고요. 결국에는 0.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간밤에 기술주들이 시원하게 반등세에 나서줬던 것을 생각했을 때는 하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 하웨이 쪽에서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공개한 것도 여기에 당연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큰 폭으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폰 행사 직전과 2주 동안에는 고꾸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 달 뒤에 이내 반등세에 나서줬으니까요. 오늘의 급락을 추후에 만회할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톱이 희비가 엇갈리다가 너무나도 아쉽게 SK하이닉스마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간밤에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6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내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금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하향 조정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도 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막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하웨이 그리고 애플 이것들이 바짝 추격에 나서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브리핑 중에서 혹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있죠. 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드론 이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도 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나온 뉴스만을 그대로 놓고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드론 이슈, 생물보안법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결정권이 있다? 중국 견제가 네, 일단 공통점이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하원에서 완전하게 통과된 것도 아니지만 맞아요. 하원에서 통과됐고 왜 대중국 때리기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번 시점에서 딱 이 시점에서 발표가 됐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한 걸까요? 혹시?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네. 두 가지 이슈, 중국 그렇죠. 때리기에 대한 이슈가 네. 하원을 통과했어요. 네. 하원의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공화당이거든요. 네. 공화당 후보가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죠. 네. 그러면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한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하원을 통과시켜서 이 내용들을 지금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럼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 재료가 그러면 그 대선 토론회 이후까지 갈까? 다음 주까지도 갈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목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오늘 길어봐야 내일까지 이슈가 발현되고 이후에는 싸그라들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라는 측면으로 종목 접근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뭐 많은 재료들과 많은 테마들 그리고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드러난 현상만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조금은 낭패 볼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나왔고 이 내용은 언제까지 발현되면서 언제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 종목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하게 판단했던 게 드론 이슈, 뭐 생물보안법이지만 관련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대로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재영 앵커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저의 관심이요? 은혜로운 섹터를 네. 들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 관련한 이슈들 네. 조금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또 시장에서 그렇죠. 상승이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다 상한가입니다. 네, 다 굉장히 상한가 나오죠. 가버리니까 그 부분이 좀 관심이 갔는데 대표님처럼 이게 단기적인 테마일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고 이제 하원의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선 이슈로 인한 반짝 테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크긴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따장에 생산하는 드론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드론하면 애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 아닐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드론 한 대당 비싼 것들은요 20억, 30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 중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나 보편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미국에서 이 견제를 하고 이 부분이 국내가 올리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후에는 한번 우리가 더 따져볼 상황에서의 어떤 테마 이슈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선 토론회를 겨냥해서 아마 대선 토론회에서 중국과 관련된 공격 포인트가 트럼프 후보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다자간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한 상호주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반면 공화당은 보호무역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는 중국 때리기로 진행할 것이고 해리스는 여기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딱 뉴스화 시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지켜보니까 시장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은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또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도 궁금한 부분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이슈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테마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생물보안법 때문에 오늘 CDMO, CMO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은 이미 올 초에서부터 주가의 상승이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의 상승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그 위탁 생산 관련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SP팜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이제 그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들이죠. 제약 바이오의 큰 줄기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위탁 생산과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흐름들. 또 하나는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유한양행 중심으로 한 유한양행이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페트론 같은 그러니까 그 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신약 섹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과 신약과의 힘겨루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위탁 생산이 오늘같이 강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신약으로 흐름이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그 생물보안법 이슈가 발현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강하고 이와 관련된 주가의 탄력적인 흐름들이 오늘장 발현되긴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약 관련 쪽의 주가의 탄력성과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함께 가겠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 언론에서 나오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탄력도 측면에서 신약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CDMO 관련한 관련주들이 또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의 큰 섹터들이 어찌 보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CDMO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신약 관련한 섹터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위로 더 가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또 핑퐁을 합니다. 왔다 갔다 최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가 한 단계 쉬는 과정에서 올곧이 시세 중심권에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죠.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성장주 섹터에서의 흐름의 힘의 이동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CDMO 쪽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다. 이게 또 바뀌었다가 왔다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을 점검을 했었을 때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핑퐁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매수 시점으로 가져갈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쉬어간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돼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락 이후에 어떤 등락의 과정에서 힘이 빠진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때 통상적으로 이때 성장 섹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라든가 그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IT 플랫폼 내에서 네이버라든가 몇몇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성장 섹터 내에서의 시세 이동 간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저는 이제 성장 섹터는 궁극으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개선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나는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올라타서 거기에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 그러면 나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고 올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어떤 그 트렌드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제가 앞서 잠깐 금리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3.7 내외 금리 수준에서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7이고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3.5 수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기준으로 돈의 이동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채권 시장의 돈이 몰리느냐, 주시장에 돈이 몰리느냐를 판단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5%이고 S&P 배당 지수 펀드 수익률이 2.5%, 다우 지수 배당 지수 펀드 수익률이 3%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펀드들의 수익률이 대략 한 3%라고 할 때 3.5와 3%, 이 중간 단계에 있거든요, 돈이.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가기도 애매한 수익률이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도 애매한 수익률입니다. 돈이 중간 단계에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두 후보 다 미국 경기 부양과 경기 활성화에 대한 측면에서의 내용들로 진행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자동차주라든가 화학주 같은 종목들이 최근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그 기술주 대비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시장에서도 이 힘을 끌어와서 판단해 보게 되면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항공 같은 종목들이 경기 민감 섹터에 반응하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주 내에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항공주 내에서 대한항공 눈여겨보고 있고 올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안심하고 크게 부담 없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면 뭐 저는 탑픽으로 꼽아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뭐 네.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볼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표님이. 아, 종목 명까지요?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항공 섹터가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인 또 섹터군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다른 섹터군들을 경기 민감주 중에서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쪽. 우리가 석유화학 하면 좀 복잡 난해하게 이해를 하실 정유주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그러니까 S-오일 이 석유화학 종목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석유화학은 전통적으로 5종목이 있습니다. LG화학,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그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 5종목이 석유화학의 전통적인 종목이고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소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종목이 아니라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나머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와 금호석유는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생산물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 포장재 등등의 그 우리가 경기가 호전될 때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경기 회복주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쓰임새가 그 이루어지고 많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품과 관련된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흐름이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도 같이 동반해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저는 석유화학도 동일시하게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그중에서는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주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 그 이재용 앵커도 뭐 월급이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리면 백화점 가 쇼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고 그렇죠. 네, 쇼핑도 하죠. 그래서 유통주는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섹터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 내에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백화점 관련주도 그동안 소외됐고 흐름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내년도까지의 흐름을 봐서 지금 시점 투자 관점으로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늦은 거죠. 네, 우리 안정적으로 더 이상 빠질 가격대의 흐름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투자 관점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또 대한항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한항공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슈가 있죠. 10월에 저기 미국에서의 그 합병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남은 이제 관문이긴 한데 미국에서 합병 뭐 허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합병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유럽에 대한 합병 승인이 났을 때에도 유럽의 그 항공사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형태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죠. 이번에도 보잉사에 대해서 또 항공기 30대를 구입한다는 대한항공과 미국의 그 보잉사에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합병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합병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겠네요. 합병되고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업의 내용을 판단해서 과거에 시장 내에서 빅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했을 때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작은 기업들의 합병, 사업부 간의 합병이 있었을 때는 뭐 주가가 해당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반응을 합니다.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빅딜. 큰 회사가 큰 회사가 합병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이제 삼성항공과 삼성정밀화학이 아마 하나로 넘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은 롯데로 넘어가서 롯데케미칼이 됐고 삼성항공은 하나로 넘어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의 큰 빅딜을 통해서는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이번 합병, 저는 시너지와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서 판단해 볼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항공에 관한 합병 이슈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경기 민감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요. 저희 남아있는 하반기 시장 같이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